제주 4.3 항쟁은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된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2,000여 명의 군인은 제주 4.3 진압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다. 여순 사건에는 해방 이후 친일파에 대한 반감과 군의 숙청, 분단 등 당시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얽혀 있었다. 이승만 정권이 바라보는 여순 사건에 대한 시각인데, 이것은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봐서는 대단히 민감한 분야였고 시험지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집권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조기에 진압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 기회에 정적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죠. 7일 만에 여순 지역을 탈환한 진압군은 반군과 협력자 처벌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진압군은 주민을 자의적으로 선별하고 즉결 처형한다. 여기 들어오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꼬랑 지금도 있을 거예요. 뭐 꼬랑이 쪽에 이 물을 이렇게 흐르는데, 세워놓고 여기 사람을 끄집어내 갖고 여기 이제 앉혀 5사람 이렇게 앉아갖고 있는 과정에 끄집어내다가 저기다 세워놓고 이제 죽여. 그러니까 사람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군수품이 몸에 진연나든지 그럼 무조건 끄고 나가는 거예요. 손에 이제 뭐 기름기가 이렇게 손톱에 끼있다든지 이러면 끄고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학살의 유형들은 총살, 척살, 수장, 참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정은 대위 같은 경우는 여수 중앙초등학교에 시민들을 집결시키고 그중에 색출을 해서 일본도 시험을 해가지고 참수를 합니다. 이런 예들이 수없이 많으면서 여수 지역에서는 또한 손가락총이라는 것들이 유행을 했죠. 김정은은 한국전쟁 시기에 그 민간인 학살의 대표적인 인물로 얼마나 학살이 심했는지 군 출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학살에는 귀신이고 전투에는 등신이다. 이제 그렇게 무능한 지휘관이지만 아주 잔인한 학살을 자행한 사람의 대표자로 얘기를 했고, 거창 학살로 3년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가 풀어주고서 경찰로 복귀를 시켜서 도경국장 여러 곳을 지낸 다음에 치안국장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학살자를 치안 총수로, 경찰 총수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승만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란군이 지리산과 산악 지역으로 숨어들자 군경의 토벌 작전이 뒤따랐다. 연대장이 오면서 빨치산에서 한나 잡힌 요 동네 배씨란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 보고 너 손가락질을 해. 예?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또 거기 한 20명 데리고 와 같이. 그래가지고 여기 학교 와서 같이 먼저 데리고 있던 사람들, 호곡금산 그쪽 주민들을 100여 명 숫자를 전부 새끼줄로 이제 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쪽 산 밑에가 있어. 산 강변 지금 농공단지가 있는데, 기관단총으로 직접 연대장 백인여비가 직접 그냥 난사로 확인 자살까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주 항쟁과 여순 사건은 남로당이 몰락하고 친일 세력이 정치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반정부 세력 제거에 나선다. 1949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남로당 푸닥시 사건, 반민특위 와해, 박범의 암살, 이것이 이제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이건 예고편이에요. 본 게임은 바로 한국신정 발발 직후부터 벌어진 보도연맹 학살, 재소자 학살, 부역자 처벌, 그리고 후방지역에서의 학살 등 어마어마한 그 학살의 과정 자체가 바로 친일파들이 이 독립운동가들,
죽이고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동조적이었던 그 대중들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침묵시키고 겁을 주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은 생명보다 이념을 앞세워 인간을 목적이 1949년 7월 김백일 대령은 국군 5사단 3연대 소속 부대를 산청 덕산국민학교에 주둔시키고 산천과 함양, 하동 지역 빨치산 토벌에 나선다. 산청군 시천면에서는 빨치산의 매복 작전에 걸린 국군 부대가 전멸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사건 이후 지역 주민은 빨치산 협력자로 몰려 학살된다. 그때가 7월 18일 음력으로 6월 23일인데 그 신천초등학교에 싹 모아놔 놓고 젊은 사람들을 싹 학교 밖으로 그때 교실에 모아놨던데 교실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 전부 다 총살을 시킨 거예요. 뭐 중대장이나 사대장 같은 자들 얼굴도 참 좋고 그러더만 앞길이 돼요. 앞길이라요. 김정호이. 방댕이 무서워 그런 거. 아 어때 방댕이 무서워 이렇게 한다고. 그만 세장에 가면 탁 이만 쏘집이고. 빼릉이라고 지기지 뭐 구정들이 와가지고 산업창고에 그 갖다 놓고 있으면서 우리 삼촌은 바로 그 부근에 거기서 찍혔어요. 저 바닥 기가 그래. 옛날에 그 산업창고 터가. 당시 시천면 산업창고에 갇힌 주민들은 남명 조식 선생의 산천제 인근에서 학살됐다. 덕산도 국민학교에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날 첫날 한 70여 명을 이제 죽여가지고 원리 학교 뒷산에 끌고 가가지고 이제 또 생매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뭐 10명씩 5명씩 막 그래 하면서 강이고 들이고 앵긴대로 사살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파이프 있고 여기 학살지. 예, 여기에서 일부 나왔던 거죠. 두구. 그러니까 왜 여기 두구뿐이 안 나왔냐면 여기 말고도 요 위쪽으로 계속 그 야산인데 막 군데군데 10여 구씩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저수지를 파면서 어른들이 유해가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근처에 그냥 묻어버렸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그 가도록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발로가 군합발로 차서 바가지를 깨버려가지고 참 그 같은 죽음인데도 너무 그 비인간적이고 좀 뭐 그런 포악한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자행했던 게 참 한국 전쟁의 아픔이죠. (1949년 12월 24일) 문경 석달마을에서는 98명의 주민이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국군 2사단 유진규 소위 부대는 석달마을에 진입해 불을 지르고 주민을 모두 총살한다. 배를 맞아가 창시 나온 사람이 막 구불민 소리 지르고 나도 이 총을 맞아가지고 죽었었는데 깨벌깨로 여기 피는 전부 그만 피투성이고 저서는 늘다보고요. 늘다보고 눈에다 몰아놓고 늘다보고 쏘고 그래 살리준다 하길래 그지는 뭐 눈에 뭐가 보여? 살랐고 그래 저쪽으로 갔다니까 또 싸이 뭐 인진 그때는 난도 죽었지 뭐. 할머니가 총을 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래 응급질에 그때는 막 악으로 그런지 막 그러는 모양이야.
그래서 할머니를 와서 붙들고 할아버지는 바닥에 저쪽에서 한쪽에서 하얀 수염을 날리며 하며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고, 학살을 자행한 유서위는 70명의 공비를 사살했다고 보고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때 이제 아직 어린 사람이 그날 죽어가고 현지에서 안 죽고 살아남았다가 다시 이제 구란에서 피신했다 죽어갔는데 요 안에는 나중에 이 하다가 파출하다가 시신이 발굴이 돼 갖고 그 뼈가 이제 유골이 돼 갖고 그건 지금 요 굴 안에 아직도 모셔놨어요.